목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CDC는 오늘 11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개월 안에 2번에 걸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감염자와 접촉하는 등의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DC는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방역 조치를 없애 개인과 국민이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차 백신만 접종한 사람은 그대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CDC는 마스크에 관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는데 마스크 1개가 아닌 2개를 착용할 때 95% 이상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이 오는 2월 15일부터 다시 오픈됩니다.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케어는 등록 웹사이트를 다시 오픈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오픈 시기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시 개설될 예정입니다. 등록 사이트는 healthcare.gov로 지난 2019년 11월 가입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 보험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매년 가을에 정해진 등록 기간에만 접수를 받지만 이번에는 특별 등록 기간으로 3개월간 오픈되며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어제 10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3년에 걸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소송으로 LG 측이 승소했습니다. 두 회사 간의 소송은 LG 측이 2019년 4월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SK 측이 미리 수주한 포드와 폭스바겐사의 전기차 배터리는 수입할 수 있게 유예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미 자동차 회사 포드와 폭스바겐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ITC의 판결에 따라 SK와 LG는 거액의 합의금을 놓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SK 측은 거액의 피해 보상금과 더불어 앞으로의 미국 내에서의 배터리 판매 금지 손실액까지 더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손실이 예상됩니다.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 모듈, 패키지 관련 부품 및 소재가 미국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 측은 항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ITC는 영업비밀 침해건에 대해 항소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 SK에는 불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선두업체인 SQ4D는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주택을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SQ4D사는 3D 프린팅 방식의 사무실과 주택 건축을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롭게 선보인 3D 프린팅 주택은 일반 주택과 비슷하며 방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차고가 포함되어 있고 가격은 약 30만 달러입니다. 집값이 비싼 뉴욕시 주택 시세를 감안하면 50% 정도 저렴합니다. 현재 3D 프린팅 시장은 미국이 선점에 리드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열리면서 3D 프린트 산업이 각광을 받으며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기기 전문 업체인 에이온이 최근 3D 프린터로 바이오세라믹 인공치아 제품을 사용하는 데 성공했고 디지털 3D 프린팅 방식으로 보철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1일 텍사스주 고속도로에서 75대에서 100대가량의 차량이 충돌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포트월스 근처 35번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얼어 트레일러, 자동차와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서로 충돌해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부상자 중 3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몇몇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서부 지역에 극심한 추위가 계속되면서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관련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홈서비스 업체인 호프만 브라더스는 기온이 화씨 10도대나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 파이프가 끊어지거나 주택 외부의 배관이 파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주방에 심각한 파이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파이프 파손 방지를 위해 먼저 부엌 싱크대와 욕조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게 해 수도관에서 계속 흐르게 합니다. 또한 파이프가 있는 방에는 문을 좀 열어놓아서 온도가 너무 내려가지 않게 하며 집안 온도를 1, 2도 더 올려 더 많은 열이 집을 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형 전기난로를 파이프 근처에 놓아 파이프가 얼지 않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호프만 브라더스는 만약 파이프가 이미 얼었다면 먼저 열을 가해 파이프를 녹이고 파이프 수리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한편 스테이트팜 보험회사는 2019년 동결된 파이프 재산 손해배상 청구로 6천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미 전역에서 일리노이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은행은 호프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2022 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시니어들 중 총 60명을 선발해 각각 2,500달러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28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호프 장학금 신청 웹사이트 scholarship.bankofhope.com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므로 1040 세금보고 양식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제한은 가족 수에 상관없이 2020 저소득층 한도액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은 수표로 해당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의 사무처로 직접 우편 발송하며 학자금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 확인 및 선발 절차가 5월까지 진행되며 6월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월 11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795만 5,085명, 신규 확진 5만 7,871명, 누적 사망 48만 5,363명, 신규 사망자 수는 1,513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785만 7,035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15만 5,833명, 신규 확진 2,838명, 누적 사망 19,841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02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출구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